저기요, 할머니. 지금 청소 안 하고 사원이랑 잡담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죄송합니다. 할머니, 청소부이시면 그냥 청소만 해주세요. 괜히 회사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강 팀장님은 누구에게나 다 말을 톡 쏘면서 하는 편이시지만 유독 저희 회사 청소부이신 이정순 할머니에게는 더 날이 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막내 사원 박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전에 두 분이서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애미야, 일이 많아서 힘들지? 다름이 아니고 이따가 네 자리 좀 청소해 줄까 하는데 괜찮니? 저기요, 어머님. 아니, 청소부 할머니. 회사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희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도록 해요. 미안하다. 아니, 미안해요. 조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제 자리 건드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 신경 끄시고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각자 할 일 하자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께선 사실 팀장님의 시어머니셨던 거죠. 그나저나 원래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저렇게들 무례하게 대하는 건가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회의실 앞을 꼼꼼하게 걸레로 닦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시긴 했지만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하시면서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번 SNC와의 계약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쪽 제품으로 목표 매출만 달성해주면 미국 내 유통을 전부 책임져 준다니. 이 정도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을 보장받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회의실 안에는 강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전부 모여 들뜬 표정으로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목표만 달성하면 우리 회사가 단번에 업계 1위로 발돋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한 목표가 너무 쉬워서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 조항. 기준이 되는 매출 목표는 SNC 그룹 측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상대 회사 재량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박사원이 잘 모르나 본데. 이런 조항은 해외 진출 계약 때 환율 변화를 고려해 의뢰 있는 그런 단순한 조항이에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회사 정도 되니까 이 조건이 쉽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정신 차려요. 평생 다시 없을 기회야. 지금 이 기회 놓치고 경쟁사한테 한번 밀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강 팀장님만 믿고 가요. 맞아요. 강 팀장님의 주도 아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그때 회의실 문 쪽에서 누군가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 계약 하면 안 될 텐데. 회의실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저랑 팀장님은 그 소리에 고개를 휙 돌렸어요. 회의실 밖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던 거였죠. 할머니, 청소부 할머니가 뭘 안다고 회사 일에 간섭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됐고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만 닦을 거예요? 저기 가서 다른 곳도 좀 닦고 쓰레기통도 제때제때 비우고 좀 그래요?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글쎄, 청소부 할머니께서 이거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건 팀장님이 뭐라 하실 만하네. 할머니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뒤로하고 급하게 자리를 옮기셨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애미야, 내 주제 넘는 말인 건 알고 있다만 말이다. 진짜 그 계약 안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어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지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초치시면 어떡해요? 팀장으로서 팀원들 사기 관리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오늘 제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알지. 잘 안다마다. 그렇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래. 그게 왜 위험하냐면 아니 어머니 진짜 아직까지도. 여보도 뭐라고 해봐. 여보세요? 네, 엄마. 에이, 엄마. 지영이가 팀장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아들, 알지? 우리 며느리 유능한 거. 아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리겠니? 이 애미가 말리는 이유라도 들어봐. 에이, 엄마, 됐어.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엄마는 예전부터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이라니깐. 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알겠다.
이제 나는 이 일에 관여 안 하도록 하마. 말씀을 뭘 또 그렇게까지 하신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바빠서 다음에 또 통화해요. 그렇게 6개월 뒤 계약서에 쓰인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건 되는 거라니깐? 목표 매출은 진작에 달성했으니 우리는 이제 상대 측 전화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 마침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I don't speak English. 왜 이런 모먼트? 뭐라는 거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각해? 거기 해외 전담팀? 전화 좀 받아봐. Yes, speaking. Sorry, what? A penalty fe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전화를 받은 해외 부서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이내 전화를 끊고 팀장님과 무어라 이야기를 하더니 팀장님의 얼굴 또한 사색이 되더군요. 비상 상황. 모두 회의실로 집합해. 당장. 어안이 벙벙해진 저희는 얼른 회의실로 모였고 팀원들을 회의실로 다 소집한 팀장님은 차마 회의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무슨 일이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도록 할게. 어머니. 됐어요. 가세요, 제발. 강 팀장님은 대꾸할 힘도 없다는 듯 힘없이 대답하셨고 할머니는 그런 강 팀장을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곤 회의실 앞 걸레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회의실에 들어온 강 팀장님은 10분간 말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셨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건지 궁금했지만 강 팀장님의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본 팀원들은 그 이유를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 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강 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위약금이 뭐? 300만 달러, 하나로 43억 원이요. 목표 달성 잘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할 게 아니라 위약금이 왜 나온 거냐고요? 그게 계약서 문구 중에 제가 이런 뜻인지 몰랐던 문구가 하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지금. 됐고, 지금 상대 측 법무팀 오고 있으니까 강 팀장이 책임지고 얘기 잘 끝내요. 그렇게 못하면 당신 하나 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끝장날 거라고요. 알았어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강 팀장님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을 덜덜 떨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대 측 회사의 임원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은 어차피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이미 공포에 질려버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해외 전담 법무팀은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We hit the $20 million sales target you set. So, why are you suddenly asking us to pay a penalty? Suddenly? Are you kidding? Look, the contract clearly states that their sales target may be adjusted by S&C Company. And you signed off on that, didn't you? Anyway, as per the valid contract, you are required to pay the $3 million penalty. $3 million? That's 3.4 billion won? I mean, yes, we signed the contract, but even with exchange rate fluctuations, how can you just raise the target by 50%? This is clearly a trap you set up on purpose. What? A trap? Do you have any proof? You could have just not signed it. 이 나쁜 놈들. 일부러 이걸 노리고 함정을 파놓은 게 틀림없어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인을 한 건 우리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강 팀장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잠시 화장실 좀 급히 회의실을 뛰쳐나간 강 팀장님은 회의실 문을 나설 때쯤 현기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가, 괜찮으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할머니께서 쓰러지는 강 팀장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냐고요? 이제 저는 다 끝났어요. 다 끝이라고요. 아가,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할머니는 팀장님을 부축해 벽 쪽에 잘기대어 앉히시곤 회의실 문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약서,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계약서,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모두가 할머니의 등장에 벙찌고 말았습니다. Who's this old lady?
Are we seriously negotiating with a janitor? SNC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I may look old, but that doesn't mean that I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SNC 변호사들부터 회사 직원들, 저 멀리 쓰러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까지 모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Now, let's talk about that contract clause you're using as a weapon.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SNC사 직원들은 경계하기 시작했고 강 팀장님을 포함한 비사 직원들의 얼굴에는 혹시나 하는 희망이 살며시 번졌어요. Forgive me, ma'am. I didn't know you spoke English this well. But just because you do doesn't mean anything changes here. 할머니는 상대 직원의 말에 굳이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문서를 자주 봐온 사람 같았어요. 모두가 숨죽여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Look at this clause. It goes against what you're claiming. 할머니는 손끝으로 몇 개의 문장을 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fore we get into that, let me ask you something first. As our legal team already pointed out, don't you think that it's a bit childish to play word games with clauses? Oh, not this again. Where's your proof? The very company that signed the contract is your company, not ours. 할머니께서는 말없이 계약서의 뒷부분을 넘기시더니 다시 한 문장을 조용히 가리키시며 This is so ridiculous, so I don't know where to start. Take a look at this clause. Any adjustments to the sales target must be mutuall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in good faith. This clause goes against the one you're using to demand the penalty. Based on contract rules, unfair clauses like this are usually thrown out. Oh, but you don't have any proof that we didn't negotiate in good faith. And US law and Korean law aren't the same. Under US law, there's no loophole for your company to escape this. Let's take this to court. We have no doubts we'll win. Oh, and just so you know, there was a similar case in the US Supreme Court in 2018. A company signed a contract and later tried to use a discretion clause to change the terms unfairly. Of course, the court ruled it was an unfair contract. What do you think? It's a fresh case from less than 10 years ago. Are you really going to keep pushing this nonsense? What, there's a case like that? And how would you even know about it? Oh, and one more thing. If this goes to court and you lose, that means your unilateral contract change prevented us from achieving our expected revenue. So, your company won't just lose the penalty claim. You'll also have to compensate us for the financial losses we incurred because of your actions. SNC 측 법무팀 직원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Now, let me ask you again. Did we fulfill the contract or not? Oh, all right, ma'am. You got us. We'll go back and talk this over with our team. Just give us a sec. 다급해진 SNC 직원들이 사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복도로 나가고 회의실 안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이 회사의 대표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취급은 익숙하니까 말이에요. 강 팀장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이라고요? 아니, 청소부 할머니가 강 팀장님의 시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이 헛나와서. 와, 정말 멋진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팀장님.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법도 잘하시고 그걸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도 잘하시는 할머니는 처음 봐서요. 그런가요?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 세요. 아가, 너는 여전히 내가 부끄럽나 보구나. 내 정체가 뭐냐고? 그걸 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네, 맞아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께 함부로 말한 것들.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이 저희 회사 청소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더 숨기고 싶어서 어머니께 모질게 굴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나저나 어머님, 그동안 왜 이런 정체를 숨기셨던 거예요? 숨겼다니 뭐가 말이냐? 난 내 정체를 절대 숨긴 적이 없어. 나는 몇 번이고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다 늙은 노인네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하고 내가 무얼 했던 사람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은 너 아니었니?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법무팀장이 생기가 도는 눈으로 할머니께 물었어요. 이정순 어르신, 실례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걸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겁니까? 할머니는 계약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계약서 수십 년 전부터 수도 없이 다뤄왔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강 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변호사가 평생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미국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영어도 잘하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공부했고 결국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낼 수 있었지요. 처음엔 작은 로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법률 서류를 분석했고 틈틈이 영어 발음을 교정하며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미국 법조계에서 성공한 제 모습을 상상하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노력했죠. 제 노력을 인정받았는지 저는 몇 년 만에 미국 대형 로펌에서 계약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허점을 찾아내는 일이 저에겐 제일 쉬웠어요. 애초에 제 성정은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꼼꼼하게 따져가며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5년간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노력의 결과 저는 제 인생 가장 중요한 계약서 2개를 다루게 되었어요. 하나는 미국의 한 컴퓨터 관련 대기업에 1,000억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초대박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와, 어르신, 같은 법조인으로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계약서는 뭔가요? 하하, 제가 대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는 바로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당신한텐 가족이란 게 대체 뭐야? 나도 노력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 제가 저만의 꿈을 향해 미친 듯이 나아가는 동안 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저를 떠났어요. 제 손으로 저희 이혼 서류를 스스로 검토하는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억울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초호화 아파트, 저번 주에 배불리 먹었던 최고급 투프라노,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카드, 이 모두가 다 내 덕분인 건데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대해. 엄마, 그만해요. 맞아요. 엄마 돈 잘 벌어요. 엄마는 모든 계약서의 허점과 모순을 꼼꼼히 짚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엄마를 직장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능력이 가족들을 숨막히게 만든다는 것을요. 엄마는 완벽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는 저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하시죠. 엄마, 죄송해요. 더 이상 저는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할 것 같네요. 보통은 아무리 갈라선 엄마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한 번씩은 얼굴 비추러 온다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아무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욕심으로 인해 평범함 속 행복을 짓밟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고요. 나는 성공했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전 얼마 안 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전혀 모르는 고등학생 아들 한 명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물론 그 아들과 며느리는 청소나 하고 있는 저를 은근히 무시했지만
오히려 그게 제 잘못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며느리와 회사 직원들 모두는 숨죽인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법조계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이고 너무 많은 이익을 따졌어요. 이제는 묵묵히 일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특히 청소를 하면서 묵은 때들을 씻어낼 때는 마치 내 마음속 후회와 죄의식도 같이 씻어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게 참 좋았죠.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보면 우리 딸이 생각나서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었죠. 어머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단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딸에게 더 심했단다, 아가. 그 벌을 이제야 받는 거지.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강 팀장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함부로 대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후회할 뿐이었죠. 이내 강 팀장님의 눈에선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강 팀장님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꼭 안아준 뒤 등을 토닥여 주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는 이 모습을 감동적으로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순 어르신, 우리 법무팀에서 함께 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청소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더 잘 맞아요. 그 말에 직원들 전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함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할머니께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물론 강 팀장님도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응, 그래. 좋은 아침이다, 지영아. 그나저나 아까 보니 자리에 먼지가 좀 쌓였던데 내가 이따가 점심시간에 자리 좀 닦아줄까? 어머니, 제 자리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지. 아가, 누가 자기 자리 건드는 거 싫어한댔지. 내 또 깜빡했다, 지영아. 할머니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실례를 저지른 건 아닌지 걱정했고 강 팀장님은 그런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에이,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랬죠? 어머니, 그나저나 이따가 저녁에 같이 퇴근하고 식사나 같이 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찜닭 먹으러 가요. 찜닭? 찜닭 좋지. 약간 매콤하게 먹자꾸나. 그렇게 할머니와 강 팀장님은 서로 더없이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옆자리 동기가 말했어요. 강 팀장님, 요새 되게 부드러워지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솔직히 전에는 강 팀장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혔었는데 말야. 사람이 참 많이 바뀌었어. 할머니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 저는 할머니가 청소하시는 게 이 회사뿐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어르신이십니다. 지금까지 청소부이신 이정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할머니와 저희 제작팀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 대추나무 사연 관련내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모두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